친구들 10분 잘 쉬었다 왔나요? 선생님 자꾸 뒤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전까지 이제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덕에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기 옆에 보이나요? 이렇게 건강보험증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3년 의료보험의 재정부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7년 500명 이상의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을 상대로 직장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혜택을 받은 대상이 점점 늘어났고 1989년부터는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2000년부터는요,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보이죠? 예,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선생님도 최근에 되게 좀 몸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병원비가 의료보험이 안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정말 선생님 입장이나 아마 다른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고마운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IMF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OECD라고 아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에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등 국제 환경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유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흑자 경제로 전환할 수가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자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OECD 가입 국가의 국기들이 보이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국가 어떤 게 있을까? 여기 첫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또 있고요. 또 뭐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우리 대한민국 있네요. 대한민국에는 우리 뭐라고 써있죠? 네,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죠. 우리 친구들 나중에 비행기 타고 이제 코리아는 코리아인데 노스 코리아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또 뭐 무슨 국기가 또 눈에 익을까? 여기 스웨덴도 보이고 스페인도 보이고 또 여기 터키도 보이고 여기 멕시코도 보이네요. 캐나다도 보이고요. 그쵸? 네. 자, 우리 그럼 이렇게 이제 OECD 국가에 1996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IMF라고도 들어봤나요?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우리 경제에 이제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1997년 대기업인 한보그룹, 산미그룹, 진로그룹, 기아자동차 등이 잇따라 부도 처리가 된 것이에요. 부도가 뭘까요? 한번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회사 또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여 망하는 일 우리는 부도라고 한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긴급 금융을 지원받아 국가부도 사태를 막았어요. 그러나 한국 기업 중 2위 기업이었던 대우마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위기감이 더해졌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 금융을 받은 이 시기를 우리는 IMF 체제라고 불렀어요. 이때 경제 위기는 정치적으로 여야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또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늘어난 비정규직의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MF 속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요, 금 모으기 운동 등 기업과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우리 IMF로부터 빌린 자금을 3년 만에 갚았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과 기업을 해외에 팔아야만 했답니다. 한편 IMF 체제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은 휴대전화, 액정 표시 장치인 LCD 등 첨단 산업에서 두각을 보였죠. 다시 일어선 한국은 2011년 말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와, 우리 친구들 여기 금모기 운동 보이나요? 네, 우리 예전에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쵸? 우리 예전에 우리 일제 식민지 때, 그쵸? 우리가 국채가 있어서 우리나라 빚을, 우리의 국채를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이제 갚자라고 했던, 일본에게 갚자라고 했던 국채 보상 운동이 기억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금모기 운동도 같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중문화의 발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보급과 함께 대중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1960년대에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어 온 국민의 시선을 모았고요. 우리가 1960년대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얼마 안 된 시기인데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해오고 있죠. 자, 1980년대에는요, 와, 컬러 TV가 1980년대 보급이 되었어요. 대중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요. 이때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1991년 민영방송인 서울방송 SBS가 개국하면서 시청자 채널 선택권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1995년 케이블 TV가 개국하면서 스포츠, 음악, 영화, 종교 등 영역별 전문 채널이 대거 늘어나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되었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여기 1980년대 컬러 TV가 보급됐잖아요. 선생님이 1983년에 태어났거든요. 이 선생님 땐 컬러 TV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서울 민영방송인 SBS가 1991년에 개국했다고 했죠. 자,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서울 방송이라서 서울에만 나왔어요. 지방에는 없어요. 선생님 어릴 때 지방에 살았는데 이 지방에는 서울 방송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 방송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돼서야 얼마 안 됐어요. 지방에도 서울 방송이 나온지. 네,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의 채널이 선택권이 늘어났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새로운 매체로 떠올랐으며 현재는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함께 스토리를 읽어봤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요점 정리를 사실은 이번 단어는 해줄 게 별로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 흐름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지난 시간 민주주의 성장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줘도 좋고요. 자, 우리 이번 단원 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의 변화. 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섭니다. 어떤 전쟁? 그렇죠.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한 4년간의 전쟁을 말하죠. 의무교육의 실시,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도 천막학교를 지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하고요. 문맹률, 글을 읽고 쓰는 것, 그래서 이런 문맹률을 낮추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일꾼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6.25 전쟁 이후 국토가 폐허로 변하죠. 미국의 경제 원조로 해서 밀, 보리, 면화 등 농산물과 소비재를 이제 빠르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300산업이라고 해서요. 뭐죠? 그죠? 300이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백색. 그죠? 흰색. 산업이라 했죠. 뭐요? 밀가루, 설탕, 면직물 다 흰색이죠.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줄어든 이제 1950년대 말부터 경제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1, 2차 경제개발으로는요. 신발, 의류, 가발 산업, 3, 4차 경제개발로는요. 철강, 석유화학, 기계산업. 지금 우리 왜 5개년이냐면요. 이 1, 2, 3, 4, 이 개념을 우리 5개, 5년 안에 이걸 다 해내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주죠. 자, 베트남 파병과 경부 고속국도를 개통하고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하죠. 그래서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자, 3대 정신이 뭐였어요? 근면, 자조, 협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였죠. 세계를 누비는 우리 국민들로는요. 독일에 파견된 광부나 간호사가 있었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간호사긴 간호사인데 어떠한 간호사? 그렇죠. 막 시체를 닦는다거나 이런 되게 좀 험하고 어렵고 좀 어떻게 보면 역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간호사들입니다. 베트남에 파견된 병사와 근로자, 자, 서아시아의 건설 현장을 누비던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에는 열악한 근로 환경,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아까 읽어줬던 일기장 기억나요? 누구? 그렇죠. 전태일 등 이 노동 운동을 벌이다가 전태일은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자, 도시의 주택 문제. 왜 불을 지르고 돌아가셨냐고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나 사회가 자기가 대통령에게 편지도 썼거든요. 그런데 어디 대통령에게 읽혀지겠습니까? 이 당시에 읽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모르겠어요. 읽었는지도 그런데 묵과해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고 운동을 많이 하고 대통령에게 편지도 써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봤지만 도저히 자기 이야기를 높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열악한 환경을 알리려고 자기 몸에 불을 질러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뉴스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대통령님 좀 제발 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불을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거기 가면 전태일 기념탑도 있고요. 네, 여기 동상이 보이네요. 전태일 동상 청계천에 이렇게 있는. 나중에 청계천에 가면은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전태일 동상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밑에 글씨도 써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도시의 주택 문제. 도시로 몰린 사람들로 인한 이제 주택 문제가 생기고요. 건설 비료와 빠른 성장만 강조하던 시대의 분위기로 인해 시민 아파트인 어떻게? 와우 아파트가 붕괴됐다고 했죠. 와우 아파트라고 하면 어떻게? 6개월 만에 지은 아파트가 그쵸? 어떻게 아파트를 6개월 만에 짓는지 지금으로서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지은 아파트가 4개월 만에 무너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로의 집중, 도시는요,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이 생기고요. 반면에 농어촌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생기고 문화 및 의료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 그쵸? 의료보험.
1963년 법 제정으로 1977년 직장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었고요. 전 국민으로 1989년에 확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죠.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름이 변경됐죠. 2000년경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IMF 국제통화기금 체제, 그렇죠? 1997년 김영삼 정부 말에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IMF로부터 이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제금융을 돈을 이제 빚진 거죠.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갚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 체제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넘어와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로 이제 정부가 바뀝니다.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환 위기 극복에 동참을 하고요. IMF 체제 극복 후 휴대전화나 액정 표시 장치인 LCD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대중문화는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또 컬러 텔레비전 이렇게 또 발달을 하게 되고 민영 방송이었던 SBS가 개국을 하게 되고 케이블 TV도 개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방송도 2013년에 나오게 되죠. 자, 빈칸으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 경제를 세계는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배웠던 그쵸? 기적은 기적인데 무슨 기적? 우리나라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 우리 한반도에 중간에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이 한강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은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까?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일까요? 네,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뜻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뜻이죠. 근면자조 협동. 네, 계속 발전하던 우리 경제는 1997년 말에 무엇을 겪으며 급속히 추락하였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외환 위기, 그쵸? 외환 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추락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IMF인 국제통화기금에 이제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에 벗어나기 위해 우리 민족은 무슨 운동을 벌였나요? 국제보상운동 땡 무엇일까요?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이죠. 비슷해요. 우리 국제보상운동 때도 금모으기 하고 막 여자분들은 뭐 금가락지 뭐 비녀 이런 것도 내고 그리고 남자는 담배 끊고 담배값을 낸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해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를 했었죠. 자, 이것은 우리는 지금은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수고 많았고요. 10분 쉬었다가 문제풀이 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었다가 봐요. 안녕.